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발송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근로장려금을 작년에 받았다거나 올해 받는 분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1% 저금리 대출, 고금리 이자, 월 20만원의 장려금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과 최근에 업데이트된 근로장려금 추가 혜택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최대 1%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 상품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960만원까지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입니다.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만 해당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도 우대형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2년, 총 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2년씩 사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 1%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10년 후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이미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도 임대차 계약서상 만기일 이내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더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로 500만원까지 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이거나 차상위 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하나에 속해야 하고요. 과거에는 공교육에만 지원됐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사교육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대출기간 5년에 중도 상환수수료와 추가되는 대출 부대 비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미소금융의 취업성공 대출도 역시 4.5%의 금리에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음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대출 기간은 3년입니다. 네 번째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으로 다시 4가지로 나눠서 긴급 생계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이렇게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기간은 5년에서 6년입니다. 다섯 번째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인데요. 연 3%의 금리로 1,200만원까지 6년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지원 대상에 먼저 포함되어 있으면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이 추가되는 거고요.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4가지 대출은 모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고 신청은 1397번 서민금융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전국의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과 반대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고금리 적금제도인데요. 국민우리 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부터 우체국 농협 수협 저축은행까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우대하는 적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인 국민은행을 예로 설명해드리면 KB국민행복적금의 금리가 현재 5.75%인데요. 한 달에 만원에서 30만원까지 1년 단위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적금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가장 높은 금리는 청주저축은행의 적금이 최고 5%입니다. 저축은행 적금도 5%인데 국민은행 적금이 5.75%면 정말 높은 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모든 은행들의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우대하는 유사한 적금들이 있는데요. 몇 군데 더 찾아보니까 제주은행의 세이만 키움 적금이 6%로 금리는 더 높았지만 한도가 2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분들을 우대해드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연봉은 높지만 연말에 취업을 했거나 연초에 이직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이나 전년도에는 소득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다음 해에 수입이 늘어난 분들은 여러 은행에 중복해서 적금에 가입하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리는 수시로 변하니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가입 시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 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을 받을 때 장려금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 또는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로 직업교육 등 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 등의 경우에는 총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년까지는 월 최대 11만 6천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월 20만 원까지 크게 인상됐는데요. 수강료도 할인되고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훈련 과정이 거의 무료이거나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자만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셨다가 근로장려금 수급 과정의 주부님들이 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받으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현재 소득이 늘어났더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서 근로장려금을 일시적으로 받게 된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초차 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른 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로장려금을 못 받은 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